2024년 10월 캔버스 가방 하나가 한국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48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가격은 89,000원, 일반 캔버스 가방의 3배입니다. 구매자는 60대 주부들이 아니라 18에서 25세 Z세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방과 함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색동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렸고 일주일 만에 그 해시태그는 23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500년 된 전통 무늬가 왜 갑자기 아시아 젊은이들의 패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색동, 명절날 아이 한복에나 나오던 화려한 줄무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색동 무늬 제품 판매량이 2022년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숫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구매자의 67%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서울 패션 위크에서 45명의 디자이너 중 12명이 색동을 활용한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도쿄에서는 색동 액세서리 전문 팝업 스토어가 2주 동안 15,000명의 고객을 맞았습니다. 방콕에서는 카페들이 색동 무늬 벽지로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틱톡에서는 운동화에 색동 그리는 영상이 8,9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우연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건 문화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문화 현상입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패션 시장은 미니멀리즘에 지배당했습니다. 베이지, 회사액, 흑백. 맥킨지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시장 베스트셀러 패션 제품의 78%가 뉴트럴 컬러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 서울대 연구에서 뭔가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한국, 일본, 태국의 18에서 29세 청년 82%가 자신의 생활 공간과 옷차림에 시각적 피로를 느낀다는 겁니다. 강남에서 일하는 24세 회사원 이민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전부 회색이에요. 옷장을 봤어요. 베이지와 검은색 뿐이에요. 폰을 봤어요. 미니멀한 인터페이스. 어느 날 일어났더니 마치 무채색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색동이 탈출구로 나타났습니다. 서양의 시끄러운 넌이나 타이다이가 아니라 음양오행 원리에 따라 조화롭게 배열된 색상.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 홍익대 색채 연구진은 이 색상 조합이 적절한 시각적 자극을 만든다고 발견했습니다. 눈길을 끌기에 충분히 화려하지만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한류 1점이 드라마였고, 한류 2점이 K-팝이었고, 한류 3점이 K-뷰티였다면, 한류 4점이 K-헤리티지, 문화유산을 현대 언어로 재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한국 전통문화 상품 수출이 520% 증가했고 색동이 이 물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에서 색동의 등장입니다. 마이 데몬 2023에서 여주인공이 8개 에피소드 동안 색동 스카프를 착용했습니다. 한 달 만에 쿠팡의 같은 스카프 판매량이 8,900% 급증했습니다. 반짝이는 워터멜론 2023에서 색동 스트랩이 달린 기타가 상징이 되었고 기타 제조사들은 3개월간 3,000건 이상의 커스텀 주문을 받았습니다. 대중문화 분석가 박수영 씨는 설명합니다. 색동은 더 이상 할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돌이 좋아하는 것이 됐죠. 젊은 세대가 롤모델이 쓰는 걸 보면 자신이 구식을 입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트렌드를 선도한다고 느낍니다. 색동을 다른 전통 무늬와 구별짓는 건 해킹 가능성입니다. 복잡한 재봉 기술이 필요한 한복과 달리 색동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색천 팔루스 가위, 플론 바늘과 실, 아니면 그냥 색깔 테이프만 있어도 됩니다. 엣지에서 색동 태그 핸드메이드 제품 수가 340개, 2023년 1월에서 12,700개, 2024년 11월로 증가했습니다. 유튜브에서 28세 공예가 최다희 씨의
DIY 색동 에브리싱 채널은 18개월 만에 21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든 폰 케이스, 양말, 키링부터 여행 가방까지 색동 버전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저는 전문 재단사가 아니에요. 최 씨가 영상에서 말합니다. 그냥 색깔을 좋아하는 건축학과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색동 가방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50명이 구매 문의를 했어요. 깨달았죠. 사람들은 완벽한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니크함이 필요하다는 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색동 전문 소상공인 8,400개가 신규 등록됐습니다. 그중 73%가 35세 미만이 운영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원인은 집단적 두려움에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두려움. 뷰 리서치 센터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청년의 68%가 지역 문화가 서구 문화에 삼켜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색동은 부드러운 저항의 형태가 됩니다. 싱가포르 학생이 색동 백팩을 메고 학교에 갈 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봅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 유산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마닐라의 프로그래머가 색동 폰 케이스를 쓸 때 그는 말합니다. 글로벌 테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지만 내 문화적 뿌리를 잊지 않습니다. 색동은 선언문입니다. 15,000개 좋아요를 받은 레딧 댓글이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현대적으로 보이기 위해 서구 문화의 복사판이 될 필요 없습니다. 동대문시장 서울 2024년 11월 새벽 7시 200명이 작은 원단 가게 앞에 줄 서 있습니다. 새 아이폰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전주 전통 직조 공방에서 막 입고된 한정판 색동 원단을 기다립니다. 1인당 최대 2m만 구매 가능합니다. 새벽 4시부터 줄선 19세 소녀가 말합니다. 재킷을 만들 거예요. 3주 동안 머릿속으로 디자인했어요. 인천공항 면세점 일요일 오후. 색동 액세서리 코너의 하루 평균 매출은 1,500만 원, 옆 화장품 코너보다 높습니다. 고객은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프랑스 관광객이 색동 지갑 8개를 삽니다. 완벽한 선물이에요. 화려하고 독특하고 스토리가 있어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청년의 41%가 현재 색동 무늬 아이템을 최소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패션이 더 이상 글로벌 트렌드 따라가기가 아니라 자기 문화로 트렌드 만들기가 되었습니다. 한때 주문 부족으로 문 닫을 뻔했던 전주의 전통 직조 마을은 이제 직공 47명을 추가로 고용했지만 여전히 수요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신규 직공의 평균 연령은 29세, 과거보다 35년 젊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일을 멋지다고 생각해요. 67세 장인이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자라, 유니클로 대형 브랜드의 천을 만들어요. 2024년 한국은 색동 무늬 제품을 89개국에 총 3억 4천만 달러 규모로 수출했습니다. K-팝이나 K-뷰티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성장률 2년간 670%은 전례가 없습니다. 색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영감을 줬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통 벚꽃 줄무늬의 와자쿠라가 돌연 돌아왔습니다. 태국에서는 전통 직물 무늬 무드미를 젊은이들이 재발견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아오자이에 후에 스트라이프를 실험합니다. 전통 패턴, 르네상스. 물결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전문가들은 최소 3개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내년 안에 공식 색동 컬렉션을 출시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라가 코리안 스트라이프 컬렉션 디자인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H&M이 한국 장인들과 협력 중입니다. 민감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색동이 서구의 대중상품이 되면 문화적 의미를 잃을까요? 앞으로 2에서 3년 안에 한국 정부는 색동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보호하면 손댈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고 자유롭게 공유하면 문화 전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 소유권에 대한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해질 것입니다.
이 10년의 끝 무렵 소규모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대기업과 어떻게 경쟁할까요? 대량 생산이 색동을 더 싸게,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때 진정성은 여전히 가치가 있을까요? 이는 색동뿐 아니라 모든 전통 문화 요소가 산업화 시대에 직면하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보면 새로운 세대가 색동을 다시 재정의할 것입니다. 아마도 3D 프린팅, 스마트 섬유, AR로. 이 무늬는 더 이상 현대화된 전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각 언어, 과거가 아닌 미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저 48시간에 89,000원짜리 가방을 산 그 소녀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의 이름은 김혜진, 22세, 연세대 마케팅학과 4학년입니다. 왜 캔버스 가방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썼냐는 질문에 예진 씨는 답합니다. 할머니가 결혼 사진에서 색동 저고리를 입으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 가방을 들면 끊어진 끈을 다시 이어가는 것 같아요. 예진 씨의 이야기는 혼자가 아닙니다. 온라인 포럼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색동은 단순한 무늬가 아닙니다. 세대 간, 과거와 현재 간, 잃어버린 것과 지킬 수 있는 것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이 트렌드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원을 공부하는 겁니다. 색동 제품을 사기 전에 각 색의 의미, 이 무늬의 역사를 읽으세요. 이해가 존중을 만듭니다. 대형 브랜드 대신 소규모 장인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하는 것을 우선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색동메이커 또는 해시태그 한복 업사이클링을 검색하세요. 많은 이들이 전통 공예를 보존하면서 지역사회 일자리를 만듭니다. 핸드메이드에 직접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유튜브에 수백 개의 무료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책갈피, 머리끈, 작은 패치를 백팩에 달기. 직접 만드는 과정이 단순히 구매하는 것보다 문화적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SNS에 사진을 올릴 때는 출처를 태그하고 문화적 의미를 짧게 설명하세요. 그냥 귀여운 무늬로 놔두지 말고 스토리로 연결의 방식으로 만드세요. 색동은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문화적 연결의 글로벌 상징이 될 수도 문화 전유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 소비자, 창작자, 확산자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전통 문화 요소가 글로벌화될 때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누가 그것을 결정할까요? 이 분석이 문화와 트렌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심층 탐사 스토리를 계속 받아보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통 무늬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가요? 왜 그걸 선택하셨나요?